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폰이라는 것들은 그 음향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음향 전기 변환 장치예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 파동이 나가는데 그 파동을 캡처해서 전기 신호의 전압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향 전기 변환 장치다. 이거에 딱 반대되는 게 뭐냐고 하면 이제 스피커가 되겠죠, 그렇죠? 스피커는 뭐냐 그러면 나가는 거 어떻게 하나? 그치. 음향 전기 변환 이거에 딱 반대되는 게 이제 스피커가 되겠죠. 스피커는 전기 음향 변환.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뭐 이렇게 역변환이 가능한 거예요. 음. 우리가 이제 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면 마이크로폰의 동작 원리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우리가 이제 음향이라고 하면 우리는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소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사실 그에 대한 대답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그런 비슷한 게 소리는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그냥 과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소리는 공기의 압력의 교란이에요. 공기가 있어야 소리가 있고요.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압력이 교란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압력이 뭔가가 일정한 상태로 있다가 뭔가가 흔들리면 그게 소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제일 좋은 마이크로폰은 뭐냐? 압력을 그대로 센싱을 하면 되겠죠. 왜 아까 여기서 아까 그 음향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게 마이크로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압력을 그대로 이 압력을 이 이게 전기로 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이렇게 내주는 게. 그러면 압력형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쓰는 마이크로폰의 대부분이 압력형이 아니에요. 속도형이에요, 속도형. 여러분 쓰는 다이나믹 마이크, 양지향성 마이크, 뭐 지향성이라고 불리는 이름 있죠. 초지향성, 양지향성, 뭐 단일 지향성, 하이퍼 카디오이드, 카디오이드, 슈퍼 카디오이드 전부 다 속도형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정확한 소리를 전기로 변환시키지 못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요. 대신 이제 계층용 마이크로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소음을 측정한다. 이런 것들은 압력형이에요. 정확하게 측정해야 될 때. 그리고 무지향성 마이크로폰 있잖아요. 그건 압력형이에요. 그래서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이 이게 저주파수에서 고주파수까지 이렇게 어찌 본다고 가장 왜곡 없이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뭐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은 왜 많이 안 쓰냐? 잡소리도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 내가 원치 않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 뭐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뭔가를 이렇게 내가 아주 극점까지 뭔가를 내줘야 된다. 파이프 건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극점에서 극고음까지 다 내줘야 된다는 이런 뭐 기록용 아주 특수한 용도용이 아니면 쓰기에도 불편해서 잘 안 쓰는 거지. 여러 부분에서 좋아요. 그 압력형 변환기가. 예를 들면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그 중에서 하나가 근접업 효과가 없어 압력형일 때는. 어. 지향성을 갖고 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게 인제 근접업 효과라는 게 생겨요. 가까이 가면 저음이 커지고 멀리 가면 저음 줄어들고 하는 생겨 버린다. 그 속도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압력형은 기본적으로는 가까이 대고 붙이고 하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멀리 가고 가까이 가고 할 때는 음압이 줄어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거리가 2배 되면 6dB 떨어지는 이것밖에 없는데 희한하게도 거리가 가까이 되면 6dB이 커지면서 저음도 같이 커져 버리는 그게 근접의 효과잖아요. 그쵸. 마이크 가까이 되면 저음 올라 커지는데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 그거는 속도형일 때만 그래요. 인제 아까 문제한 게 틀린 분들 한 절반이 틀린 것 같은데? 다 보니까 무지향성이 그저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유튜브 보면 금방 답 다 나올 텐데 내가 공부하라 그랬는데 공부 안 해 오고. 자, 음향 기초 이론이에요. 여기서는 뭐 내용들이 많은데 그 소리는 아까 음향의 파동 현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 근데 이거는 파동은 진동하고 약간 달라요. 진동 진동은 그 자리에 머무는 거야.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느 한 물체 내에서
어느 한 공간에서 어느 한 지역에서 계속 시간적으로 이렇게 오실레이션 있잖아요. 하는 걸 우리 진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 그 시간에 대한 변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공간으로 퍼져나가잖아, 우리는. 그쵸? 이게 퍼져나가면 이걸 파동이라 그래. 진동이 전파가 되면 파동이라 그래. 파동. 진동이 공간으로 전파가 된다. 그래서 파동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영어로 웨이브라고 그러고, 우리가 귀에 들리는 걸 갖다 사운드라고 그래요. 우리는 파동을 다루는 거예요. 파동의 일종이 사운드가 있어. 어쿠스틱 웨이브가 파동이 되는 거야. 아, 소리가 되는 거야, 소리. 우리가 말하는 그 사운드가 되는 거야. 뭐 학술적으로 뭐 그래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아까 압력이라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압력이 중요한데 이게 이변수 함수가 되는 거, 이변수 해가지고 P가 있으면 X하고 T가 돼요. 시간에 대해서 타임에 대해서 다루지만 공간에 대해서 다루는 이게 P가 바로 이제 아까 압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소리를 정의를 할 때는 P, X of T 이렇게 딱 이변수 함수로 나와. 그래서 이게 함수도 이게 다루는 우리 변수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리에 대해서 다루는 게 뭐 주기가 있고 주파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간에서 다루는 거 파수가 있고 파장이 있고 그래요. 이 공간에 대해서 다룰 때는 파장이니까 뭐 이거 파장이 몇 메다니 몇십 센치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간이 벽이 있으면 룸모드가 하는 거 다 공간적인 현상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파장 이런 거 많이 다루고, 우리가 뭐 주파수 이런 거 많이 다루는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주기가 1초 동안에 몇 번이 떠느냐가 주파수가 되겠죠. 그렇죠? 파장은 한 주기가 완성이 될 때 거리, 그게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이라고. 그 메타 단위로 나오겠죠. 이런 게 있다. 우리가 파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해할까. 그래서 제일 음향하는 사람이 제일 기본적으로 찾아야 되는 식이 F 곱하기 란다는 C가 됐다. C는 상수예요. 스피드 오브 사운드라 가지고 소리가 전파되는 시간. 이건 온도하고 습도에 따라서 달라. 보통 340m/s, 343m/s, 뭐 15도일 때, 20도일 때. 이제 5도가 차이 나더라도 3m/s가 차이 나죠. 그쵸? 아까 343이었고 340이었잖아. 5도가 차이 나는데도 3m. 1초 동안에 내가 똑딱 할 때 5도가 차이 나더라도 3m라는 내가 두 팔 정도 거리만큼의 시간차가 생기는 거예요. 전파속도. 엄청 이거는 큰 차이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없애줄 수도 있어. 빛에서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 광속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날아가 보니까 위상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워낙에. 그래서 빛을 가지고 빛을 없애는 건 되게 어려워. 그쵸? 근데 소리는 1초에 340m 밖에 안 날아가. 굉장히 천천히 날아가는 이 아주 희한한 현상 때문에 내가 요렇게 날아가는 녀석이 있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는 녀석이 있는데, 뒤에 있는 녀석이 요쯤에 이렇게 날아온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두 개 대지면 어떻게 될 거야? 이 없어져 버리네. 이거는 고압일 때는 저압이 이렇게 고압일 때 저압이 되고 저압일 때 고압이 되는 식으로. 그쵸? 이렇게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 이 음속이 너무 느려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아주 지랄 같은 거야. 내가 분명히 스피커가 두 개가 해서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딱 중간에서 들을 때 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조금만 옆에 가버리시면 특정 음이 죽어버리네. 빛에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 내가 이제 등 켜놓는다 해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빨간색이 보이고 파란색이 보이고 빨주노초 파란불로 싹 바뀌면서 이렇게 여는 건 없잖아요. 소리는 안 그래. 우리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 싹 이렇게 가면 음색이 싹 바뀌어 이게. 여러분 잘 못 느껴서 그러는 거지. 그런 것들이 아주 더럽다. 그리고 공간이 돼서 벽에 있다 그러면 또 튕겨 나오는 녀석이 있네. 이게 또 상을 뒤집어 가지고 튕겨 나오니까 또 가다가 뭐 서로 뭐 없애는 녀석도 있고 대해주는 녀석도 있고 하니까 뭐 서브프 켜놓고 왔다 갔다 해보고 나면 점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더 특정한 점이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굉장히 그래서 복잡다단하고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음향이 어려운 거야 이게. 왜? 음속이 느려서 그래요. 이게 기본이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음속이라는 것들은 재미있게도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 음속이라는 하나의 상수로 나와. 그래서 주파수가 커지면 파장은 작아지고, 그쵸? 주파수가 낮아지면 파장은 길어져. 그래서 이게 340인데 그냥 뭐 어쨌든 340인데 340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F가 만약에 1000이잖아요. F가 1000이면 란다는 0.34가 나와.
그쵸? 1000 곱하기 x는 340이니까 x는 340을 10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1000 곱하기 x는 340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잘 안 나와요. 아, 이게 올라가면 또 안 나오는구나. 340이라고 했는데, 그럼 x는 340을 이 10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럼 0.34가 나오잖아요. 0.34가. 그쵸? 이거 다 미타법이기 때문에 34cm가 나온다고. 그럼 요즘은 안 돼요. 이게 보통 1000Hz예요. 여러분, 1000Hz는 불 줄 알면 좋아. 휘파람 가지고 요만 연습을 하면 이게 1000Hz 딱 맞아. 맨날 연습을 해요. 이게 1000이냐 아닌지 이거는. 그러면 이거 2000대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 뇌에서 훈련 안 하더라도 자기가 한번 내보면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거든. 연습을 1000Hz 내는 것만 연습하면, 아, 이거는 파장이 이만하고 이 머릿속만 있으면 돼. 그럼 100Hz가 되면 3.4m가 될 거고, 10Hz가 되면 34m가 된다고. 그럼 10kg가 되면 3.4cm가 될 거고, 그쵸? 막 그럴 거잖아. 그럼 20kg가 되면 1.7cm가 되겠죠. 요만해진다고, 파장이. 그럼 10Hz가 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34m가 나오겠지. 그쵸? 20Hz면 17m가 나올 거고. 막 이렇게 나온다고? 17m면 여기서 이제 끝까지 가는 이런 파장이 만들어진다. 그런 파장하고 이게 소리에 대한 이게 피치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자기 좀 머릿속으로 좀 갖고 있으면 음향은 이제 좀, 음향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근데 눈에 조금 보일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예. 그때부터 음향이 조금씩 자기 머리로 들어와. 어. 이 F라는 C 하나 공식 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거. 사람은 20Hz 일주일에 20번 바뀌는 것부터 보통 2만 번 바뀌는 것까지 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청 주파수라고 그래요. 20에서 20kHz까지. 그래서 근데 이게 파장이 너무 높죠. 17m에서부터 1.7cm까지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장이라고. 파장이면 이게 중요한 건 이 가운데가 반파장일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반파장이 형성이 되는데, 아까 얘기처럼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면 요렇게 되면 반파장 차이 나는 거잖아요. 위하고 아래가. 그쵸? 반파장이 되면 서로 없어져 버리잖아. 얘가 고압일 때는 저압이 되고, 얘가 저압일 때 고압이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20kHz야. 그럼 1.7cm라 그랬잖아. 1.7cm의 절반이면 얼마예요? 한 8. 몇 cm지, 그치? 한 8.5cm만 차이가 나더라도 소리가 20kHz 소리가 없어져 버려. 0.85. 8.5mm만 차이가 나더라도 없어져 버려. 예를 들면 내가 10kHz를 내주잖아. 그치? 모기 소리가 띵 나겠지. 그게 3.4cm라 그랬지. 그럼 1.7cm만 차이 나더라도 소리가 없어져 버려. 스피커 두 개가 있는데 1.7cm라는 건 요만한 차이잖아. 없어져 버리는 거야, 소리가. 그러면 1000Hz 볼게요. 3.4cm죠. 그럼 17cm만 차이 난다고 하면 여기 스피커가 있는데 여기만 가버리면 1kHz 소리가 나득이 없어져 버려. 그런데 사람이 그래도 귀가 두 개니까 그래도 좀 덜한 거지. 만약에 요것처럼 한 개만 있었다 그러면 낫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이제 100Hz야. 3.4m지. 그쵸? 그러면 반파장 차이면 얼마겠어요? 1.7m 정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1.7m는 내가 제발 한 발 정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뚜렷하게 보이는, 내가 귀가 두 개 있더라도 이게 하나를 정해야 할 거잖아. 1.7m 입장에서 이 귀 두 개는 이게 17cm 밖에 안 나거든. 그러니까 이건 하나라고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벽에서 이게 서브우퍼 스피커 같은 게 두 개가 틀어진다. 이 가보면 크기도 작아 있다, 이렇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우퍼가 아주 더럽지. 이게 없어지는 데가 있고 커지는 데가 있고 맞거든. 벽이 있으면 이제 아주 지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외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야외 공연할 때는 벽이 없잖아. 그래서 오직 스피커만 내 신경 쓰면 된다고. 스피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근데 이제 실내로 들어오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을 많이 해요. 이 벽에서 튕겨 나오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 아주 복잡해.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서브우퍼가 지금 앞에 두 개가 있고 뒤에 두 개가 총 네 개가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멀티 서브우퍼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면 또 이런 것들을 액티브하게 그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조금 어렵지만 음향하는 사람한테 F란다는 C라는 공식을 모르면 음향을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건 모르고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내가 할 걸 가가지고.
이거 그냥 뭐 이런 그냥 그 초등학교 한 5-6 학년 되면 이해할 수 있는 식이잖아요. 그죠? 어? 그 F 곱하기 A X 곱하기 Y가 1 이다 그러면 뭐 서로 X하고 Y 사이는 반비례 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치?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저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어 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KA 값이 있어. 이걸 갖다가 헬로몰트 넘버라 그래요. 그 음향할 때는 헬로몰트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 어 뭐 음향학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협화음, 불협화음에 대한 이론도 있잖아요. 이건 다 이 사람이 만든 거야.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웬만한 좋은 거 같은 게 헬로몰트 다 넣어 줘. 뭐 유럽 이런 데 가보면 거리 가보면 헬로몰트 뭐 거리 이런 거 다 있어. 음. 그래서 인제 그 KA라는 건데 KA가 그냥 뭔지는 그냥 그 란다분의 2파이 이게 중요해요. 란다분. 이거는 아까 파장이라고 그랬죠. 파장. 아까 1kg 34cm 요만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길이. 이거분의 2파이 A인데 여기 2파이라는 건 파이는 3.14는 알 거잖아요. 그치? 그치? A가 뭐냐고 하면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마이크의 반지름. 나중에 스피커의 반지름. 이 반지름이라고. 그럼 2파이 A는 뭐예요? 그냥 반지름 곱하기 2A니까 지름이 되겠죠. 지름 곱하기 3.14가 뭐예요? 원주지 원주. 한 바퀴잖아. 한 바퀴. 그치? 그러니까 원주 대비 이 파장이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거야. 내가 34cm라고 그랬잖아. 그쵸? 34cm 길면 3cm 자전거 되는 거잖아. 그쵸? 이걸 뱅 돌려가지고 만든 스피커가 요 정도 되겠죠. 그쵸? 이 정도. 그치? 한 요 정도가 될 거잖아. 그럼 쭉 펴면 34cm 될 거잖아. 요 정도가 되면 이제 헬륨물질 넘버는 1이 되겠죠. 그쵸? 34cm하고 그럼 이거 한 스피커로 치면 한 3cm, 4cm, 4인치 정도 되는 거 요 정도? 요 정도는 스피커는 1kHz를 내주면 무지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1이 넘어서는 순간부터 지향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그래서 이게 1보다 작으면 무조건 무지향이고 1보다 커지면 이제 소리가 한쪽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크로폰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특정 방향만 수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KA라는 게. 우리 음향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쵸? 그런데 내가 이제 100Hz야. 그쵸? 100Hz 같은 경우는 파장이 인제 이게 100 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4인치 스피커야.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파장 대비 이게 지금 원주가 훨씬 작잖아요. 그쵸? 3.4m 대비 아까 이게 3-4인치 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이건 무조건 무지향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런 그 4인치 스피커에다가 내주면 온 방향으로 똑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미친놈이 돼 가지고 해 주는데 스피커를 이따만한 걸 만들었어. 그러면 100Hz도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재밌는 건 이제 트위터예요. 자, 트위터야. 10kHz로 볼게요. 10kHz는 아까 이게 3.4cm라 그랬지. 파장이 그랬지. 3-4인치 요만큼 되잖아. 요만큼 되잖아요. 3cm 그쵸? 요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0kHz가 어떻게 될까요? 거의 1에 가깝겠죠. 내가 요만한 조그만 트위터를 하나 만들었다고 보면. 그치? 그러면 10kHz도 무제한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스피커에다가 10kHz 생각하면 이거는 얘는 분모는 지금 아까 이게 0.34였는데 위가 뭐 요만해. 그러면 또 1이 안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완전히 무제한으로 날아가는 거지. 아니다. 아니다. 얘가 엄청 큰데 A가 크니까 얘가 아까 34cm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거 비해서 반향이 3.4cm 밖에 안 돼. 그럼 10 정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소리가 모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런 4인치 스피커에다가 내주면 쫙 앞으로 가요. 왜? KA가 엄청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보면 트위터는 작고 미드레인지는 좀 더 크고 우퍼는 더 큰 이유가 그래야 KA 값이 다 일정해져. 다 뭐 222, 333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위터는 작고 우퍼는 크다고. 뭐 어떤 녀석은 넓게 퍼져버리고 어떤 녀석은 좁게 퍼져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쵸? 그 최단으로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KL을 일정하게 주고 나면 이렇게 작고 1인치 뭐 한 4인치 10인치 막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면 KL가 일정해져요. 그런 이유도 있고 음량을 맞춰주기 위한 그런 개념도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나는 저음을 멀리 펼쳐주고 뭐 고음은 좁혀주고 싶어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뭐 이제 100Hz 같은 거는 만들기가 너무 어렵지. 너무 커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20Hz다 그러면 20Hz면 저게 란다가 17m 되는 17m라고 원래 되는 스피커가 어딨어? 못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0Hz는 무저무지한 거야. 아니면 이제 뭐 카디오이드 타입의 서브프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뭔가가 유닛을 여러 개 써가지고 이제 지향성을 패턴을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카디오이드 서브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앞뒤로 두 개 나가지고 위성차 줘가지고 특정 대역을 이렇게 캔슬시키는, 뒤로 가는 거를 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죠. 아까 음속이 느리는 이유,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이거 마이크 설명하는데 음향에 대해서 너무 깊이 했지만 뭐 어쩔 수 없다. 이제부터는 좀 빨리 가는 거야. 이론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들은 압력형 마이크로폰을 써야 된다고. 프레쉬 마이크로폰. 왜냐? 소리는 압력의 교란이기 때문에. 그래, 압력형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압력이라는 성격을 알아야 돼.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어떤 면적을 누르는 힘이라 우리가 압력이라 그런다고. 그쵸? 그리고 물체는 완전 수직으로만 작용해. 공이 있으면 이게 다 수직으로 작용해, 수직으로. 이렇게 생기더라도 내가 다이어프램 여기 있더라도 돌아와서 다 수직으로 작용해, 수직으로. 그걸 아셔야 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압력은 방향이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지향인 거야. 압력은. 내가 한쪽만 있든 뭐 전부 다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 어쨌든 여기서 오는 것들, 이렇게 여기서 오는 것들 해트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해. 근데 무지향 특성은 모든 방향 음원에 대해서 동일한 감도로 전압을 생성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건 엄밀하게는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면 얘가 넘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무지향성 마이크라는 건 세상에는 존재하지가 않아. 존재하려면 바늘처럼 생기면 돼,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이. 그럼 해질이 안 생길 거잖아. 그쵸? 그 바늘처럼 만든 마이크로폰이 있긴 하죠. 약간 프로 마이크로폰처럼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알겠지만, 감도가 너무 떨어져 버리고, 내가 센싱하는 면적이 너무 작으니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작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너무 작게 들어올 거잖아. 그럼 나중에 증폭을 시켜야 될 거잖아. 그치? 그러면, 막 100배, 1000배를 증폭을 시킨다고. 그러면 노이즈도 100배, 1000배 같이 커지겠지. 그럼 나중에 씩 하는 소리, 이런 거밖에 안 들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압력형 마이크로폰이 기본적으로는 압력 신호를 측정하기 때문에 무지향성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맞지만 아주 높은 주파수로 가보면 그것도 지향성이 좀 생긴다. 하지만 이건 압력형이다. 압력형이라는 말을 뭐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 어려운 거 없이 내가 마이크로폰을 수음을 하는 게 다이아프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깥으로만 이렇게 바깥으로 한 면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면을 전부 다 막아버리면 무지향이 돼요. 이 다 막아버리는 거야. 전부 다. 캡슐을 다 감싸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렇게 갈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갈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 이게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까 이렇게 넘어가질 수, 파장이 짧으면 못 넘어간다는 게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생긴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구멍이 뚫린다든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구멍이 뚫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경로가 한 개 더 생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지향이 안 돼.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마이크 다 까보면 있잖아요. 옆에 다 구멍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무지향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건 압력형 마이크로폰이 아닌 거지. 압력형 마이크로폰 특성은 아까 K의 이야기 해줬죠. 그죠? K가 1보다 작으면 무지향성을 유지하고 K가 1보다 크면 무지향성이 깨진다 그랬잖아. 그렇죠?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K가 1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냐고 하면 이게 이 방향의 방향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말은 감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갈수록 좁아지죠. 그러면 감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인데는 그렇지. 여기는 감도가 줄어들겠죠. 여기는 아예 소리를 아예 못 받아들이죠. 아예 못 받아들이는 녀석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도가 1인데 이건 0.5죠. 이제 1부터 이제 약간 이제 무지향성이 깨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게 1이잖아. 이 조금 줄어들잖아. 조금씩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이게 1.5가 되니까 이제 많이 줄어들지 이런데. 그다음 2가 되니까 이제 이제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향성이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근데 3만 되더라도 이제 아예 못, 이게 널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못 받아들이는 특정한 각도에서는 소리가 못 들어오는 각이 생긴다.
이제 이런 데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무대에 있는 예를 들면 모니터 스피커 딱 배치를 해주면 좋겠죠. 거기는 소리가 아예 안 들어오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옆에서 이제 생기죠. 여기서 있어. 그럼 이쪽이 있는 거라고. 근데 내가 KA가 어느 특정한 주파수는 여기 있는 소리를 못 받아들이고 어느 특정한 주파수는 이쪽의 소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내가 이거는 그 노이만의 U87 같은 이런 마이크로폰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름이 2.54니까 원주가 7.9cm래. 이 한 바퀴 있잖아요. 이 안에 약간 빅 다이아프램이 있죠. 7.9cm 정도 되면 이게 그 주파수가 그러니까 4km일 때 8.5cm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약간 4km 이상부터는 지향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4km 그러면 좀 조금 이제 좀 높은 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 이제 여기서 지향성이 생기고 그 밑에는 무지향인 거야. 근데 4km 밑에 나오는 악기들은 온 방향의 소리 다 들어온다는 얘기지. 내가 4km 이상이 되면 이거는 이제 좀 지향성이 되고 앞에 있는 소리를 정면으로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 그러면 이거는 이제 SM58 같은 이런 거야. 그렇죠? 이거 보니까 원주가 7.2cm지. 7.2cm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도 뭐 8.5나 비슷하니까 이것도 이게 우리가 막 보통 보컬용 다이나믹 마이크로폰 같은 거 정면으로 할 때는 좀 밝은 소리가 들리다 이렇게 하면 멍청한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향성이 만들어 이게 줄어드니까 옆에서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이렇게 부르면 세 명에서 이쪽 부르고 하면 이 사람은 화려하고 저 멍청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작아졌어. 이 원주가 3.9cm야. 그런데 3.9cm면 4.2cm는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면 8kHz 이상 가면 그렇죠? 아주 센 8kHz 이상 가면 이제 지향성이 만들어지기 시작.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얼스웍스에서 나오는 이런 개척용 마이크로폰 계열로 들어가. 이거는 이제 개척용 마이크로폰인데 아까 작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작잖아 이렇게 굉장히 작게 들어가는. 이거는 이제 2cm라. 2cm 같으면 16kg가 1.9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6kg 이상 가면 그때부터 지향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악기는 전부 다 무지향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잡다한 소리. 그래서 이런 걸 개척용으로 쓰는 거예요. 모든 방향에 들어오는 소리를 다 내가 캡처를 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작을수록 지향성은 넓어지겠구나. 모든 방향 소리를 받아들이겠구나. 그런 걸 우리가 무지향이라고 그래. 영어로 하면 옴니 다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옴니 마이크로폰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느 걸 빅 다이아프램이 어느 스몰 다이아프램 쓸 때 각각의 장점이 뭐냐? 이거는 극명해요. 작아지면 아까 파동 에너지를 조금밖에 수업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센시티비티가 무조건 준다고. 그러면 뒤에 이제 프리앰프에서 엄청난 게인이 들어가. 프리앰프 게인이 들어가면 노이즈까지 같은 배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노이즈도 커지고 신호도 같이 커지는. 이거 뭐 어떤 아주 신적인 존재가 있어가 노이즈는 싹 놔두고 이거만 싹 줄이면 올리면 안 됩니까? 이런 건 없어. 전자회로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이 커져. 이제 DSP 단에서 뭔가를 줄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도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지. DSP 단에서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걸어서 줄이는 게 아닌 이상은 전자적으로 이렇게 아날로그 회로에서 증폭은 다 아날로그 단위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커질 때는 그 노이즈가 같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도가 줄어들면 나중에 게인을 올려줘야 되고 게인 올려주면 노이즈가 커진다. 그거는 반드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그 마이크로폰들 노이즈 레벨 있잖아요. 제가 보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작을수록. 지금 얘 같은 게 나중에 노이즈 레벨 보면 셀프 노이즈라고 해야 재는 게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뭐 거의 뭐 8dB에 뭐 10dB에 정도 맞는데 얘는 같은 경우는 뭐 또 30dB에 40dB에서 녹음해서 조용한 데서 들으면 시각 들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형 마이크로폰의 특징이 또 뭐냐? 진동판이 작을수록 고주파수 아까 있잖아요. 아까 내가 진동판이 작을수록 노이즈 레벨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노이즈가 이렇게 6dB씩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면 커지는 거야. 노이즈가. 왜? 그러니까 그 내가 수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장점은 뭐냐? 진동판이 잡으면 얘가 가벼울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임이 원활하다고. 그러면 아주 섬세한 소리까지 있잖아요.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바뀌는 거 있잖아요. 얘가 무거우면 내가 관성에 의해서 못 움직일 건데 가벼워지면 빨리빨리 바뀌면 내가 무거운 녀석을 이렇게 막 빨리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벼운 녀석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가벼운 게처럼 고주파수 대역이 넓어져. 그건 절대적인. 이거 깨기 쉽지가 않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어.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더 높은 대역을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스몰 다이아프램이 좋은 점은 높은 대역을 녹음을 할 수 있다. 근데 노이즈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감도가 떨어진다.
지향성은 훨씬 더 무지향으로 녹음할 수 있다. 클수록 지향성이 생기고 노이즈 레벨은 작지만 고주파수 대역이 한계가 생깁니다. 그 세 개가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압력형은 원하는 음원만 녹음이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들어오니까 이거 온갖 이 오는 방향을 다 재려고 이걸 쓰는 건데. 그쵸?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이게 이제 극점을 잴 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속도형 그 마이크로폰은 극점을 잴 수가 없어. 근본적으로 잴 수가 없어.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그래서 클래식 녹음을 할 때 있잖아요. 내가 파이프 올리건 소리 녹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지향을 안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파이프 올리건 소리는 사람이 듣는 것보다 더 낮은 음을 내주거든요. 한 10메가헤르츠부터 내줘요. 그래서 그때는 인제 대신 멀리 띄워줘야 돼. 멀리 이렇게. 한 4-5m 정도 멀리 띄워 가지고 사이드 필 뭐 사이드 그 이름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2개 딱 씌워 주고 이제 가운데다가 오할 테이프나 이런 걸로 가지고 인제 마이킹을 이제 하고, 왜냐하면 고역 같은 경우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많이 띄워줄 필요가 없거든요. 하고 저역하는 것들은 굉장히 멀리 해야 인제 너무 파장이 너무 기니까 아까 20Hz 같은 17m라 그랬잖아. 그죠? 가까이 되면 똑같은 신호가 들어올 거잖아. 그래서 멀리 떼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아주 극점에 대한 스테레오감이 만들어지는. 이 이해가십니까? 하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어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인제 양지향성이야. 양지향성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다이아프램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다 막아 주면 무지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다 막아 주면 무지향이 되는데, 오늘 이게 협조를 안 해 주네 이게. 에이 다시 그래. 이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프램이 있고 이렇게 다. 근데 뒤에도 한번 누가 뚫어져 본 거예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모두 이쪽 방향도 일로 들어오고 일로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 여기로 들어오는 경로가 하나 더 생겼죠. 그쵸? 뚫어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스피커라는 걸 알겠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면 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운동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운동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운동하는 모션 같은 경우는 얘는 고압이 되면 앞은 고압이 되겠지만 뒤에는 저압이 되겠죠. 이렇게 가면 압력이 밀어주면 이쪽이 고압이 되지만 이거 쑥 빨려 들어간 거니까 저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하면 이쪽은 고압이 이쪽은 저압이 될 거잖아요. 항상 압력은 반대로 왔다 갔다 한다.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얘는 항상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내가 똑같이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음이 이렇게 뭐가 왔어요. 이 음이 이렇게 왔다 가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갈 거잖아요. 다시 에이 이 다이아프램이 있는데 내가 음이 일로도 가고 만약에 뚫려 있다고 하면 마음에 안 드네. 음.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음이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아까 여기는 고압이고 여기는 고압이고 여기는 저압이라면서 이쪽이, 그러면 옆에서 오는 소리가 일로 만약 같이 오더랬다 그러면 얘 진동판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겠지. 똑같이 딱 넣었는데 이거 어떻게 움직여? 여기가 대포가 터지더라도 이 마이크로폰 녹음이 안 됩니다. 그럴 거잖아요. 그쵸? 왜냐 그러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크기가 극성이 다른 쪽으로 딱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데 이게 막혀 있다고 볼게요. 막혀 있다고 보면 여기서 가면 경로 이것밖에 없는 건 뒤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녹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야, 이런 일이 생기네. 그럼 이 반대편은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양쪽은 하지만 이쪽은 저도 잘 들어오겠지. 왜냐 그러면 이쪽이 좀 크게 들어갈지 좀 작게 들어갈 거잖아. 반대편이니까. 그쵸? 한쪽이 보고 있어. 이쪽은 크고 이쪽 시간적으로도 이쪽이 빠르고 에너지적으로 이쪽이 크다고. 또 이쪽은 작잖아요. 그치? 이제 그게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양양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90도하고 270도는 아예 하나도 안 들어오고 0도하고 180도 내가 바라보는 이 두 방향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0도하고
이게 180도만 이렇게 들어오고, 하지만 이 두 개는 항상 극성은 반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쪽하고 이 두 개는 아예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지양성이라고. 원리는 뭐냐? 구멍. 다이어프램 대에다 구멍 하나 뚫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게 멀리서 오는 소리 있잖아요. 멀리서 오는 소리면서 특히 저음 쪽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양지양성인데, 여러분들 그거 헬리콥터 헬리콥터도 있고 뭐 시끄러운 데서 하는 그 아나운서 마이크로폰 있잖아요. 그는 100% 이 양지양성 마이크로폰의 특성을 이용합니다. 잘 보세요. 멀리서 관중들이 와악 돼. 멀리서 오는 관중들은 쫙 이렇게 왔을 때 이 마이크로폰이 보통 한 3-4c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이 다이어프램이 두 개가 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 경도, 이렇게 들어가는 경도가 3-4cm밖에 차이가 안 나. 저 멀리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같은 거리로 들어가. 시간적으로도 같고 에너지적으로도 거의 한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거는 비슷할 거잖아요. 그치? 어느 방향이라도 비슷하다고. 사실은 그 이렇게 되면 완전히 똑같겠지만 요렇게 설령 이렇게 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얼마만큼 차이가 안 나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막 씹는 소리가 이 마이크로폰에는 거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폰 감도를 극도로 낮춰놔. 캐스트용 마이크로폰을. 근데 내가 요렇게 해가지고 극도로 입에 가까이 대. 특히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쪽에 영도가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 한다고 하면 감도를 극도로 낮췄는데, 큰 소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쪽은 굉장히 크게 들어갈 거고 반드시 작게 들어가겠죠. 그 소리만 딱 들어온다고. 그게 캐스터용 마이크로폰이에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야, 막 다 있는데도 한 사람만 들어오잖아요. 그게 그런 원리라고. 그게 양지양성 마이크로폰이 쓰는 원리. 이해가요? 오, 구멍 하나 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되게 재밌죠?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 몰라도 재밌어.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그 마이크로폰 진동판이라는 게 움직여야 있잖아요. 전기가 소리가 이게 전기신호 나올 거잖아요. 그치? 얘가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겠지. 근데 얘가 움직일 때 압력의 고압 저압에 따라 같이 움직여주면 제일 좋은 마이크로폰이 그게 압력형 마이크로폰이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안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이게 측면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에 같은 애가 딱 돌아다니까 안 움직일 거잖아. 지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얘는 신호를 픽업을 못한다는 그 원리예요. 구멍 하나를 가지고. 그러면 결국 얘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뭐냐고, 얘하고 앞, 뒤 사이에 있잖아요. 압력형 마이크로폰. 이게 양지양성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는 앞하고 뒤 사이에 압력차가 생기면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압력차형 마이크로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러분 마이크로폰 사면 프레셔 그레디언트 마이크로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레디언트라는 말에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가 그레디언트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뭐 경도 뭔가가 기울기가 일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물이 흘러내릴 거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가 그 전압이 형성이 되면 전류가 흐른다 그러잖아요. 전압이라는 말은 전이차를 전압이라고 그러는 거죠. 똑같은 220이 아니고 여기는 220인데 210이야. 그럼 10V는 차이가 생기면 흐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차이가 생기면 흐르는 거라. 압력 차이가 생기면 소리는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전류가 흐르듯이. 그러니까 이게 압력 차이가 생기면 이렇게 신호가 이제 이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차이만큼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이 차이가 그래서 이제 그 신호가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90도하고 270도는 압력 차이가 안 생기겠지. 그죠? 또 같은 시간에 같은 에너지 들어오니까. 그래서 0도하고 180도만 이렇게 효과적으로 수음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 아까 이제 고주파수 같은 경우는 이게 오더라도 고주파수가 일로 잘 못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일을 잘 못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고주파수는. 그쵸? 이를 잘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주파수 같은 경우는 압력차가 잘 생겨. 파장이 짧으니까 넘어가기가 힘든 거지. 이게 마이크로폰이 이게 대가리가 있으면 이게 이제 0도고 이쪽이 180도라고 보면, 이게 0도로 본다고 하면 일로 들어오는 녀석하고,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 에이씨 모르겠다. 일로 들어오는 녀석하고 일로 들어오는 녀석 사이에 차가 이제 고주파수 같은 거 잘 못 넣으면 파장이 짧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압력차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양장성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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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그 고주파수는 압력차가 생겨서 숨이 잘 되고, 저주파로 갈수록 그냥 술술술 넘어갈 때 파장이 기니까, 그렇죠. 아까 뭐 100Hz다 그러면 3.4m인데 마이크로폰 이거 하나 못 넘어가는 게 대수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파수 특성을 재면 똑같은 내가 윅 하고 저주파수부터 고주파수까지 신호를 내주면 이게 이렇게 나오고, 주파수가 고주파수는 크게 나오고 저주파수는 작게 나온다. 그러면 무슨 뭐 깽깽 소리처럼 녹음이 되는 거야. 이렇게만 녹음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하면 마이크 프리앰프에다가 EQ를 걸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려. 이렇게 올려준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다시 내려오겠죠. 어쨌든 이렇게 EQ를 원래 이렇게 되는 EQ를 이렇게 걸어버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이 저주파 특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뭐 10Hz다 뭐 20Hz다 이런 걸 이제 아주 극점으로 가버리면 아예 차이 자체가 안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아무리 내가 부스터 해주더라도 노이즈만 부스터가 되고 품질이 굉장히 나빠진다고. 그래서 지향성 마이크로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극점을 아예 다 잘라버려요. 너무 소리가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이패스 필터 같은 걸 안 써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크로폰 보면 극성 가베라는 거 있잖아요. 마이크가 도도도독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 잘 생각을 잘 해봐야 돼. 내가 양지향으로 갈수록 있잖아요. 지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저역 특성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만져야 돼, 이거를. 무지향으로 가면 별로 걱정 안 해요. 이거 원리 자체가 그래.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EQ 회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폰 내에 장착이 기본적으로 돼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주파수로 갈수록 음압 차이가 줄어들어서 고주파수가 상대적으로 강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압력차가 저주파로 가서 잘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럼 미치다고 압력차를 쓰지, 압력경으로 쓰지. 지향성 만들어 주려고 특정 방향을 내가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좋거든. 공연할 때 아무 잡소리 나오면 그게 뭐 좋습니까? 내가 무슨 뭐 기록용이 아닌 이상은. 그치. 나는 저 사람, 제 악기의 목소리, 저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 중요한 건데, 오만 잡다구리한 소리가 다 들어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 다음은 이제 단일 지향성이에요. 단일 지향성은 어찌 보면 제일 좋은 거지. 나는 쟤만 잡고 싶어. 그러면 한 방향만 이렇게 수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수용각이라는 게 정해져요. 한 3dB 떨어지는지 한 요 정도까지 이제 어떤 특정 방향각이 정해지는데, 그리고 후면 소음은 효과적으로 없애주고 싶어. 그래서 후면 쪽에 이게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 20dB 정도만 기본적으로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반해서 아까 양장스 같은 경우는 0도하고 270도는 아예 없애버리죠.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양지향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줄여주는 능력이 엄청 커진다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줄여줄 수가 없어. 20dB이면 압력으로 치면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없애는 거지. 근데 20dB이면 되게 크죠. 20dB이 뭐냐면 방문 있잖아, 방문. 제가 탁 닫으면 줄어드는 거 정도라고 보죠. 철문 이런 거, 큰 철문, 현관문 닫으면 한 25dB 이상 하면 줄어들 거고. 근데 그냥 좀, 이렇게 좀 잘 돼 있는, 밑에 저런 것처럼 구멍 벙벙 뚫리는 저런 부 말고, 20dB이 그 정도는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연 시 피드백 뒤에서 이렇게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관객 소리를 좀 내가 줄여주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게 기본적으로는 단일 지향성. 그러면 단일 지향성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제일 쉬운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이아프램이 있는데 다 막아준 거 하나, 다이아프램이 있는데 구멍 뚫린 부분, 이 두 개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이거는 양장이라 그랬죠. 그쵸? 만들기 너무 쉬웠다고. 그래서 한 개는 무지향성 유닛을 해줘. 뒤에 막아준 걸 쓰고 있잖아. 한 개가 뚫린 유닛 두 개를 쓰는 거야. 그럼 이게 두 개 신호가 나오겠죠. 그쵸? 그쵸? 이거는 무지향인 거고, 이거는 양지향인 거잖아. 그쵸? 이걸 이렇게 이제 더해줘 버리면, 이거 더하기, 이게는 무고, 이거는 양이잖아요. 그쵸? 근데 양은 중요한 건 이거는 극성이 바뀐다 그랬죠. 그쵸? 이렇게 움직이니까 한쪽이 고압이 되면 반대는 무조건 저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극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건 다 때문에 얘는 두 배가 커지고 얘는 없어져 버리겠죠.
사실 이거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 그랬죠. 어쨌든 이게 줄어들고 이렇게 커진다고, 2배 커진다. 그래서 단일 지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지향은 무지향 엄마에다가 양지향 아빠를 더해준 이렇게 새끼. 기본으로 본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자식도 엄마를 많이 닮았어, 아빠를 많이 닮았어. 이제 그게 있잖아. 그게 따라서 그 패밀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단일 지향을 갖다 우리는 카디오이드라고 그러고, 무자를 많이 가면 서브 카디오이드, 양자를 많이 가면 뭐 하이퍼 카디오이드 일로 가는 거야. 엄마 아빠 둘이 뭐 이렇게 중에서 DNA 뭐 어느 게 좀 많이 좀 닮았는지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 중에서도 한 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게 뭐냐 그러면 좀 아까 다이어프램이 되게 길었는데 이쪽은 이렇게 막아주고 이쪽은 뚫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양지향이다, 얘는 무지향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막아주고 뚫어줬으니까 길면 그게 가능하겠지.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옛날에 그 리본 타임은 기본적으로 좀 긴 걸 쓰거든요. 그 이제 실무편에 보면 처음 리본에서부터 다이나믹에서 컨덴서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럼 처음 초기엔 리본 마이크는 있었는데 긴 걸 쓸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리본 스피커도 리본 트위터 같은 경우 스피커 좀 길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뭐 찌글찌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좀 길게 생긴 게 리본 스피커 뭐 리본 마이크 이런 계열인데, 이거는 내가 반을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반씩 막아서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지향 무지향 섞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 댐핑 물질을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댐핑을 많이 시키면 양지향이 가까워질 거고, 그렇죠? 위에 쪽 이쪽이 좀 커질 거잖아. 어떻게 양을 약간 조절해가지고 했을 때 이거는 고정형을 이렇게 썼던 시절이 있어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획기적인 게 이제 1960년대 나온 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 이 개념이. 이게 아까 우리가 음속이 느리다 그랬잖아. 자, 이제 해볼게요. 소리가 어떤 얘가 다이아프램, 이 빨간 게 얘가 다이아프램이에요. 여기 있는데 소리가 이 뒤에서 들어온 거야. 이렇게 들어봤어. 그럼 얘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봤겠죠. 그쵸? 얘는 이렇게 바로 들어봤겠지,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당연히 이쪽이 빠를 거잖아. 당연히 이쪽이 빠르겠죠, 그쵸? 근데 여기다가 지연 물질을 집어넣어. 지연 물질 얼마만큼 지연을 시키느냐, 좀 늦게 들어오게 만드느냐, 여기서 돌아오는 시간만큼만 이게 늦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오고 나서 요렇게 천천히 좀 하는 거지. 그러면 두 개 같은 시간에 딱 도달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쪽은 고압이, 이쪽은 저압일 거잖아.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그쵸? 이쪽이 고압이, 이쪽이 저압이었겠죠. 그럼 얘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못 움직이지. 같은 시간에 거의 같은 에너지가 도달했으니까. 그럼 얘가 안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는 이리 들어오는 소리는 못 잡아내.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아주 절묘하게 이용한 거지. 여기서 S 거리만큼, TS만큼 이게 TL이라는 물질을 넣어가지고 시간을 딱 맞춰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통 뭘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저 SM58 갖고 오신 거 있나? 이 까보면 한번 까봐 봐봐. 이 앞에 헤드를 한번 까봐 봐봐. 까보면 아무 마이크로폰이라도 돼. 깔 수 있는 마이크로폰이면 돼. 내한테 줄래? 이게 보면 이까지 말고 이거까지. 여기 보면 구멍이 쪼로록 이렇게 있거든요. 일로 뭔가 소리가 들어가요. 어? 일로도 소리가 들어간다고. 지금 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로도 들어간다고. 일로 들어가면 안에 구멍이 뻥뻥 있어가지고 소리가 넣어지는 것도 같지만 안에 또 이렇게 테이프 같은 게, 천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망사 같은 구조가 또 있어. 그럼 소리의 속도를 점점 느리게 좀 천천히 들어가 이제 이런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연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가요? 여기다가 아이씨 뭐 구멍이 뚫릴 때 테이프를 막아버리면 안 돼. 큰일 나. 그럼 무지향이 돼버려.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거 잡아주고, 이제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거, 이쪽으로 오는 거. 이쪽으로 오는 거 뭐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근데 그쵸? 원래는 아무것도 지연물질이 없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잡아줘야 될 거잖아요. 그치? 이게 없어져야 될 건데 지연물질이 되니까 약간 늘어질 거잖아. 그러면 약간 90도 이상 차를 만들어주는 거. 90도 이상 차라는 말은 소리가 조금밖에 지연이 안 되겠죠.
위상차가 아예 없었다 그러면 딱 2배가 될 텐데 90도 위상차가 되면 한 루트 2, 루트 2배니 한 3dB 정도 줄어든다고요. 이렇게 형태로 들어오니까 이거보다는 좀 작게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가요? 그럼 이제 이쪽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볼게요. 얘는 이제 직방으로 바로 들어왔잖아. 그쵸? 이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들어왔어요. 근데 얘는 들어오니까 이 TS만큼 시간 지연이 생겼죠? 지연 물질이 있으니까 또 TL만큼 지연 시간 또 생겼잖아. 그럼 이거 지연이 2번 걸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아까 이 지연이라는 거는 요 경로만큼의 위상을 바꿔주는 경로였잖아. 그럼 이게 180도 위상차였는데 여기다가 지연이 한번 또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총 360도 위상차가 생기겠죠. 360도 위상차는 위상차가 없는 거라고 2배가 커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거는 2배가 커지는 거.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런 어떤 지향성이 만들어지겠지. 이거는 가변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고정형으로 돼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공연용 마이크로폰의 지향성 마이크로폰은 100% 이 방식이 이거 1950년대에 만들어진 방식. 올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거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거의 특성의 변화가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내가 튜닝을 해주면 주파수가 정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지연 물질에다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천 같은 거 많이 돼가지고 공지를 넓게 펼쳐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Q 값을 이렇게 늘린다는 건데 그런 개념도 쓰고 하지만 그거는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딱 맞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디다 조절했냐 보통 보면 이제 한 1km 정도 부근에다가 맞춰져요. 우리가 복근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km 대역이 딱 이 곡선이 잘 나오도록. 그래서 이게 무슨 이제 장난을 치냐고 하면 이 마이크로폰 회사들이 1kHz 부분 그것만 가지고 예쁘게 나옵니다. 이것만 알려주는 거. 다른 데는 다 개판인데. 그런 거 잘 알아야 돼. 지가 제일 유리한 대응했으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나와요. 우리 거 사세요. 막 이렇게. 다른 데는 보면 안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막 득단 페이지 나오잖아. 여기만 이렇게 딱 맞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이게 보면 아까 우리 열어봤잖아요. 그렇죠?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만 단일 지향성이 가능하다. 그걸 보통 어디다 맞추냐? 보통 한 1kHz 부분에다가 맞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전부 다가 이렇게 빨간 점선처럼 이렇게 가면 좋은데 여기는 이게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죽죠. 그쵸? 이것도 많이 안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폰 있잖아요. 뭐 이쪽에 대고 어떤 1kHz 말고 다른 악기 들어오면 잘 들어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게 여기만 이렇게 특별하게 잘 죽게끔 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그러면 여기하고 저역하고 고역도 더 이렇게 잘 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이 왜 고민 안 했겠어? 그게 다 있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베리어블 D 그래가지고 이제 가변 지향성이라는 개념이 나와. 그게 하려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앞에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기서 아까 땡땡땡 보였죠? 이게 아까 이 부분 우리가 좀 봤던 부분이 그 안에 보면 또 있어. 여기 지연물질 또 있어.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그도 이렇게 어떤 특정 주파수만 이렇게 좀 넓게 이렇게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댐핑 물질을 해가지고 쫙 퍼지도록 이렇게 좀 1kg만 아니고 2kg, 3kg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은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넓게 펼쳐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 그래서 요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기본적으로는 뒤가 뚫린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연 물질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느 특정한 방향만 180도는 좀 지연이 많이 어티네이션이 많이 되게끔 하고 정면이 좀 적게 되게끔 한 이 방식이 한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이 마이크로폰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씨 이거 좀 그렇잖아. 이거 이 주파수만 주고 얘는 안 죽고 있는 게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이제 또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이 1950년대 이런 이론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아까 이분이 질문한 것처럼 다른 주파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온 게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 다중지연 회로라는 게 나와요. 그럼 아까는 여기서 어떤 경로 하나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로를 짧은 경로, 중간 경로, 긴 경로 이렇게 다 만든 거야. 응?
여러 개의 경로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얘는 아까 이 중간 경로 얘는 아까 1km로 쭉 부근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짧은 경로는 한 5km로 쭉 부근을 지연시키고, 너 밑에는 한 200km 쭉 부근을 지연시키고, 이렇게 해서 경로를 3개를 만든다고. 이게 삼중 지연. 예. 그러면 아까 이 빨간 것처럼 여기 있는 빨간 것처럼 이렇게 쫙 나온다고. 이렇게. 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 이런 게. 경로들이. 이해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측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예쁘게 나온다 버리면 이 마이크는 정면으로 부르는 소리하고 측면으로 부르는 소리는 음량밖에 차이가 안 나. 음색은 똑같은 거야. 음량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밖에 없다고.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코맹맹 소리처럼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앞에서는 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향성이라는 것들은 앞에 음색은 변화 안 시키고 음량만 크고 작고 하는 게 제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면. 이해가요? 음.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생기면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생기는데, 바로 근접음 효과도 같이 많이 없어져. 아까 근접음 효과는 무지향에서는 안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무지향에서는 음량만 줄어들어. 그것도 제일 좋은 거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까이서 음량이 6dB를 커지고 멀리 있다면 음량이 6dB를 줄어드는 건 자연의 현상이라고. 내가 여기서 공에서 에너지를 확 펼쳐주는데 가면 갈수록 구 모양이 커질 거잖아요, 그렇죠? 구 모양이 커지는데 나는 내가 수험하는 지점이 한 지점밖에 없어. 그러면 얘의 면적은 가까이 있을 때는 커질지 모르겠지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 전체적으로 다 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파이R 제곱을 해가지고 거리의 제곱으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6dB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이게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점점 커지는 6dB씩 음색이 바뀌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원래 그게 정상이라고. 근데 압력형 마이크로폰은 압력 그 자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오든 멀리 오든 간에 음량밖에 차이가 안 나.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은 그래서 음색이 바뀔 수가 없다고. 이해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속도형이 되면 약간 달라져. 내가 지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뒤에다 구멍을 내잖아요. 경로가 2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치? 앞으로 들어오는 뒤로 들어오는 생기잖아. 그러고 나면 이제 일이 이제 꼬이는 거야. 가까이 되면 저음이 커지는 거야. 그게 우리가 근접음 효과라 그래. 프록시미티 이펙트라고 그러지. 그게 왜 생기는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경로가, 이게 아까 요 경로가 3cm도 있고 6cm도 있고 9cm도 있고 생기잖아요. 그러면 근접 효과가 많이 없어져 버려. 이게 나중에 내 역사책 보면 근접 효과 설명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이 팟캐스트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멀리 있으면 뭐 저음이 커졌다 가까이 놓으면 저음이 크게 나오고 하면 개판 오분전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선수들은 지가 딱 알지. 내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인데, 뭐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막 가까이 있다 하다 보면 저음이 크게 나왔다 이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마이크로폰을 쓰면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이크로폰은. 그래서 아까 이제 이게 이제 그 무지향, 양지향 2개가 있는데, 이게 볼록튀는 게 아빠라고 하죠. 아빠하고 엄마가 있는데, 이걸 갖다 1대1로 섞는 거면 카디오이드. 이쪽을 좀 많이 하면 서브 카디오이드. 이쪽을 좀 많이 힘을 많이 주면 줄수록 이제 하이퍼 카디오이드로 간다. 그러면 이게 보시면 이거는 양지향 같은 경우에는 이게 90도, 270도 하나도 아예 못 들어와. 이거는 완전히 널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없애버려. 이제 그거에 반해서 카디오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0으로는 가지 않는다고, 한 20dB를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좀 넓게 쓰는 거예요. 서브 카디오이드 클래식 녹음할 때 많이 써요. 뭐 아시겠지만. 이런 실무적인 이야기는 내가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니까. 나는 카드라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아서 받아들이세요. 그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 카디오이드로 가면 어쨌든 지향성이 더 이제 되는 거고, 더 가면 이제 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도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거, 요게 이제 골치 아파. 뒤에도 들어온다라는 거지. 내가 옆을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뒤에도 나온다는 거. 양지향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어. 내가 진짜 뒤에 있는 소리를 줄이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카디오이드가 낫겠지. 그쵸? 내가 옆에 있는 소리를 줄여주고 싶다고 하면 양지향으로 가고, 슈퍼 카디오이드, 하이퍼 카디오이드 이런 식으로 바이 디렉션으로 가는 게 나은데, 그건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안다고 보고, 중요한 거는 이 디스턴스 팩터예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내가 이제 야외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실내에서는 직접음 말고 이게 또 잔향음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언제든 반사음하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직접음 대비 반사음의 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한 개만 이렇게 맞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한 개 맞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반사음대 들어오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직접음 요거 대비 나머지의 에너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리버버레이션 투 다이렉트 투 리버레이션 레이쇼라고 해서 DR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어디 거리감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야외에서는 모르겠지만 실내에서는 이 사람이 멀리 여기다 가까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라는 거지. 이 바로 직접음 내 반사음의 비율로 가지고 느껴. 우리는 학습적으로. 이거 잔향이 길어. 멀리서 있구나. 그 터널 같은 데 멀리서 이야기하면 반사음이 더 많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R 레이쇼를 가지고 사람은 거리를 판단하거든요. 또 그걸 공간도 판단해요. 공간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면 내가 녹음을 할 때 DR 레이쇼를 갖다가 딱 어느 정해진 녹음하면 좋을 거잖아. 그렇지? 내가 너무 멀리서 녹음하면 공간감은 좋지만 그 악기 소리가 제대로 픽업이 안 될 거고 그것도 별로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 쌈마이 소리가 들리는 거고 너무 가까이 되면 이게 뭐예요? 너무 드라이 해가지고 이게 목욕탕에서 한 건지 아니면 풀밭에서 한 건지 알 수도 없을 정도까지 돼버리면 그건 웃기는 거잖아요. 그게 적절한 공간감과 적절한 측정이 필요하다. 그게 디알레이션을 1로 할 건지 0.8로 할 건지 정해져야 되는 건데 그걸 하려면 뭐냐 그러면 내가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어떤 1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그렇죠? 거리를 1m라고 이제 볼게. 어느 공간인데 1m에서 무지향을 딱 보니까 직접음 대비 반사하면 내 마음에 딱 들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 공간에서 느낌이랑 비슷하네? 그럼 내가 1m에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서브 카디오이드 같은 경우는 1.3m 위치에다가 마이크로폰을 놔줘야 같은 느낌이 온다는 거야. 이상적인 서브 카디오이드라는 가정하에서. 왜냐 이게 지향성이 조금 높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레디언트 마이크로폰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는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이 있죠. 양지향성 마이크로폰하고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은 둘 다 1.7m 정도 놔줘요. 얘는 아까 무지향성보다 1.7m 더 멀리 놔줘야 직접음하고 반사음의 비율이 비슷하게 들리는 거. 그 다음에는 슈퍼카디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1.9m, 하이퍼카디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2m 정도, 거의 2배 이상 거리를 놔줘야 직접음 대 반사음의 거리 느낌이 들어봤을 때 느낌이 비슷해지는 거. 그러니까 지향성이 높을수록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같은 어떤 공간상의 어떤 인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해가요? 그래서 이 관계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지금 이론적일 때 내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만 이제 나중에 실무할 때는 그냥 우리 그 성우에 근접한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쫙 읽어 줄 거예요. 저보다는 목소리가 더 낭낭하신 분이 있다. 그냥 쭉 읽을 거니까 이제 지금 했던 게 그 이야기는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편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또 똑똑한 친구가 또 나왔어. 아니 뭐 그렇게 안 해줘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단일 지향성 2개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그래가지고 아주 똑똑한 녀석이 나왔어요. 2개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만 있으면 단일 지향성 마이크 하나는 일로 보고 하나는 일로 보는 거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보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 2개를 더해줘. 그런데 한쪽 극성을 반대로 해줘. 그러면 양장이 되겠죠. 빼주는 거니까 이쪽 그럼 양장이 되는 거잖아. 둘 다 더해줘. 그럼 무지향이 되겠지. 하나는 이쪽 하나 이쪽 보고 있으니까 이 2개 더하면 이게 될 거잖아요. 이 2개 빼주면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빼줘서 0.5로 해주고 더해줘서 이렇게 해주고 계속 하면 슈퍼카디오이드 서브가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런 똑똑한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2개를 양쪽에 이렇게 반대방을 보고 해가지고 다 녹음을 해왔다가 나중에 거리조절 흑성 반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양지향 문장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 공연 나가서 우리 회사에 이렇게 마이크가 없다. 근데 단일 지향성 여러 개 있다. 그러면 2개 딱딱 붙여가지고 녹음해놨다가 다시 다 할 수 있는 흑성 반전해가지고 장비 탓을 하면 안 된다. 좀 열악하겠죠. 그런 회사 가면 안 되겠죠. 근데 다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또 숍새들이 또 아주 똘똘한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이제 기계식 가변장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숍스뿐만 아니라 로데도 있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보면 뭔가 이렇게 다다닥 이렇게 해주면 무지향 됐다가 단일지향 됐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식. 어떤 원리를 알아본다고. 여기 다이프레임 있죠. 그쵸?
그래가지고 무장이라는 말은 이 앞에만 열어주고 있잖아요. 뒤에 이 구멍구멍을 다 닫아버리는 거야. 그럼 앞으로 한쪽밖에 안 들어올 거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무장이 된다는 말이지. 그래가지고 단지 형성을 된다고 하면 이거 열어주고 얘도 열어줘. 얘 열어주면 여기 이제 아까 지연물질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단지 형성이 되겠죠. 양지형성은 뭐냐 그러면 여기를 열어줘. 여기를. 앞에하고 여기를. 그러면 여기는 지연물질이 바로 앞단이니까 이거는 완전 양장이 되겠죠. 그래서 앞뒤를 동시에 열어버리면 양장이 됐다가 지연물질 이런 쪽을 열으면 지연통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단일지향이 됐다가. 그쵸? 다 닫아버리면 무장이 되고 하는 요 방식이 이제 우리가 찰칵 하는 이 방식. 안에 먼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쵸? 그쵸? 막히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자유음장과 확산음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자유음장이라는 말은 되게 자유로운 거잖아. 프리필드. 디퓨저들은 뭔가 뿌옇게 뭔가 있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디퓨저. 그렇죠? 프리필드라는 말은 바운더리에서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벽이 없어. 그냥 앞으로 보는 거면 앞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음번이 위에 다른 방향에서 오는 음이 없는 거예요. 야외에서 하면 딱 이거만 올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게 자유음장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녹음을 할 때, 아이고, 이 녹음을 할 때 여기서 오는 거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특성만 좋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도 특성만, 영도 뭐 10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치? 정면 영도니까, 정면 특성만 좋게 하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면, 이쪽만 플랫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게 자유음장 보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마이크를 좀 멀리 놓고 뭐 합창한다 그러면 온 방향에서 잔향까지가 다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방향이 없어지는 거잖아. 다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모든 방향에서 음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크기로 다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 주파수 특성을 플랫하게 만들어 주는 게 확산음장 보정인 거. 이해가요? 정면에서 들어오는 것만 내가 가정해서 본다고 하면 자유음장 보정.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되게 많죠. 가까이 쓰는 거다 다 정면음만 쓰는 건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야외 나갔어. 야외 나가서 이제 이렇게 ORTF 이렇게 천정에 매달거나 아니면 뭐 자연의 소리를 뭐 따낸다든지 아니면 합창해가지고 멀리 따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확산음장 보정이 돼야 돼. 그게 되게 달라. 그럼 내가 지금 두 개 선택지가 있는데 내가 보정 버튼이 있는 거야. 확산음장 보정 버튼이 있고 자유음장 보정이 있는데 뭔지를 몰라. 그럼 되게 낭패겠죠. 그런데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파장이 짧아지면 있잖아요. 마이크로폰 이런 게 파장이 짧으면 정면에서 부르잖아요. 이게 아주 작지 않는 이상은 마이크로폰 이 헤드가 요 정도, 아까 보니까 헤드가 요만하잖아요. 그쵸? 헤드가 요만하면 내가 이거 부르면 이 면이 있잖아요. 이 면이 반사판으로 작용을 하는 주파수가 생겨요. 파장이 짧아지면. 그게 뭐 어느 정도 되냐고 하면 이 정도 마이크로폰 된다고 하면 한 1kHz 이상 것도 있잖아요. 점점 커져 이렇게. 왜?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이게 등을 달잖아요. 등을 다는데 뒤에다가 유리를 이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두 배로 밝아지잖아요. 그쵸? 그게 인제 면이 벽에서 이제 면이 생기면 그 소리가 커지는 거거든. 스피커도 이렇게 있다가 벽에 집어넣으면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쵸? 벽에 집어넣으면 2배 커지거든. 6dB이 커지거든. 한 면이라고 본다고 하면. 어쨌든 이게 주변 벽이 있잖아요. 전부 다 반사체로 작용을 하는 거. 그럼 이것도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면이 나중에 반사체로 작용이 되고 정면은 소리가 커져. 고주파로 갈수록 이렇게 커져 버리니까 이게 자유음장이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커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커져 버린다. 그러면 그냥 이게 빅 다이아프램일수록 있잖아요. 고주파는 자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 면적이 커지니까. 반사체가 커지는 거는 작아지면 점이 된다고 하면 반사된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됐던 게 스피커가 플랫했다고 보면 이게 스피커가 있고 이게 그냥 마이크로폰이 있는데 이게 소리가 가는데 스피커는 플랫했어요. 그러면 이 마이크가 점이었다면 플랫했는데 마이크가 이렇게 커졌어. 그러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다니까. 고역으로 갈수록. 반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사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커진다고. 그러면 내가 자유음장 보정 마이크로폰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고역이 크게 나오면 이 말짱 꽝인 거잖아, 이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EQ를 걸어줘. 이런 식으로 고역을 내준다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플랫하게 맞춰져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 자유음장 내가 버튼을 눌러주면 아 이렇게 할 때 소리가 커지더라도 자연스럽게 플랫하게 나오게끔 그런 회로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20kH까지 쫙 이렇게 플랫하게 나와요. 이해가세요? 그냥 확산음장 고정이야. 확산음장 고정이라는 말은 모든 방향에서 오는 스피커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 놔보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주파 특성 커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아까 커지는 게 다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당연히 이제 0도일 때는 고역수가 커질 거고 뒤에서 보면 줄어들 거다. 180도는 줄어들 거다. 이런 식으로. 다 대보는 거예요. 다 대봐가지고 보면 평균을 내보면 이거 하나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보면 이런 게 하나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렇게 평균이 안 나오면 평균이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또 EQ를 확산 음장 이렇게 돼서 약간 키운다든지 뭐 요렇게 해가지고 플랫하게 있잖아요. 맞춰 놓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확산 음정 보정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합창단이라고 이렇게 딱 놓으면 이제 플랫하게 들어오는 거지. 그치? 내가 자유음정 보정했다 그러면 요렇게 가까이서 부를 때 플랫하게 나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용도에 따라 다른 거라.